이번에는 오픈AI 샘 올트먼과 머스크의 이야기 봅니다. 오픈AI는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향후 수개월 내로 자체 개발하는 첫 맞춤형 인공지능 AI 칩 설계를 마치고 대만의 TSMC에 생산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최근에 자체 칩 개발을 위해서 한국도 방문했었고 국내 최정상 기업가들도 만나면서 광폭 행보를 고했었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오픈AI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오픈AI가 파운드리의 첫 번째 칩 디자인을 보내는 테이핑 아웃을 수개월 내에 시작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오픈AI는 이를 통해서 2026년부터는 TSMC의 3나노미터 공정 기술로 자체 AI 칩을 대량 생산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일반적인 테이핑 아웃 비용은 수천만 달러이며 통상 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요. 그러나 첫 테이핑 아웃에서 칩이 정상 작동할지는 미지수로 오류 발생 시에는 테이프 아웃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 합니다. 많은 반도체 회사들이 이 과정을 많이 반복할수록 개발비가 더 많이 들게 되는 거죠. 초기 칩 이후 오픈AI의 엔지니어들은 더 광범위한 기능을 갖춘 더 진보한 프로세서를 개발할 계획인데요. 최초의 테이핑 아웃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올해 안에 자체 AI 칩을 대량 생산하고 올해 말에는 엔비디아 칩에 대한 대안을 테스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 칩은 리처드 호가 이끄는 오픈AI 사내팀에 설계하고 있으며 이 팀은 브로드컴과 협력해서 지난 몇 달간 인원이 40명으로 2배나 늘어났습니다. 리처드 호는 1년 전 알파벳에서 오픈AI로 합류했으며 구글에서도 맞춤형 AI 칩 프로그램을 이끌었습니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새로운 칩 설계는 단일 버전 기준으로 5억 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주변 장치를 구축할 경우 2배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픈AI, 구글, 메타 같은 생성형 AI 모델 제작자는 데이터 센터에 더 많은 수의 칩이 연결되면 AI 모델이 더욱 스마트해진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도 했는데요. 메타는 내년에 AI 인프라에 6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라고 밝혔고 마이크로소프트는 800억 달러를 지출한다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AI 모델용 데이터 센터용 칩으로 엔비디아의 칩은 약 8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비용 상승과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 증가로 인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오픈AI 등은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자체 혹은 외부 대안을 계속 모색 중입니다. 그러나 오픈AI 자체 AI 칩은 AI 모델을 훈련하고 실행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처음에는 제한된 규모로 배포될 예정인데요. 이 칩은 당분간 엔비디아 칩을 대체하기보다는 회사 인프라 내에서 제한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이나 아마존의 AI 칩 개발 프로젝트만큼 포괄적인 프로젝트가 되기 위해서는 오픈AI의 수백 명의 엔지니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TSMC는 자사의 첨단 3나노미터 공정 기술을 사용해서 오픈AI의 AI 칩을 제조하게 되는데요. 이 칩은 엔비디아가 자사 칩에 사용하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과 광범위한 네트워킹 기능을 갖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시스톨릭 어레이 아키텍처 등을 특징으로 한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한편 오픈AI의 창업 동료였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와 샘 올트먼 오픈AI CEO 간의 마찰이 점차 과열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머스크가 이끄는 투자 컨소시엄은 오픈AI의 모회사인 비영리 단체를 97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1조 원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했다는데요. 머스크의 변호사인 마크 토버로프는 이날 오픈AI 이사회에 오픈AI의 모든 자산을 인수하는 입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에 오픈AI의 영리법인 전환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에 이어서 머스크가 오픈AI 직접 인수에 나서는 것인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요청 없이 날아든 인수 제안은 올트먼 CEO가 오픈AI의 미래를 위해서 신중하게 세워온 계획에 복잡성을 더해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날 머스크는 토보로프가 X에 공개한 오픈AI 인수 성명에서 이제 오픈AI가 오픈소스와 안전에 집중하는 단체로 돌아갈 때가 되었고 우리는 그렇게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머스크는 지난 2015년 당시 최첨단이었던 구글의 인공지능 AI 기술에 맞서고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지 않는 AI를 구축하기 위해서 올트먼 등과 오픈AI를 공동 설립했는데요. 머스크는 자신이 오픈AI 초기 자금을 대부분 지원했으며 AI 인재를 모집하는 데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오픈AI의 경영 철학 및 경영권 다툼이 일어났고 머스크는 2018년에 이사회에서 사임하며 오픈AI를 떠났습니다.
오픈 AI를 떠난 지 7년 만에 오픈 AI를 다시 사들이겠다고 나선 머스크 측은 필요할 경우 입찰가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컨소시엄에는 머스크 자체의 AI 스타트업인 XAI, 베일러 에퀴티 파트너스, 베런 캐피털 등 투자사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머스크는 거래가 성사될 경우 오픈 AI를 XAI와 합병시키겠다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머스크의 구상은 곧바로 거절에 직면했는데요. 이날 올트먼 CEO는 오픈 AI를 인수하겠다는 머스크의 엑시 게시글에 제안은 고맙지만 원한다면 97억 4천만 달러, 약 14조 원에 머스크의 소셜미디어인 X, 옛날 트위터죠. 이것을 인수하겠다고 응수했습니다. 이 말은 즉 오픈 AI를 매각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겠죠. 이에 머스크는 사기꾼이라고 응수했는데요. 이어 그는 과거 청문회에 출석해서 오픈 AI로 당신은 돈을 많이 벌고 있지 않은가? 라는 질문에 건강보험을 낼 정도의 돈을 벌고 있고 그저 이 일을 사랑해서 하고 있다라고 답한 올트먼의 영상을 기재하며 스캠 올트먼이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테크업계 관계자는 최측근인 머스크와 스타게이트 등 초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올트먼 사이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철강, 알루미늄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이번 조치의 실질적인 타깃은 중국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월 기준으로 대미 철강 수출 상위 5개국은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한국, 그리고 독일인데요. 뉴욕타임즈는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의 수출이 줄었지만 캐나다와 멕시코 등 미국의 동맹국으로 향하는 물량은 늘었다고 지적했는데요. 중국에서 과잉 생산된 저가 제품을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소비하고 이들 국가는 자국에서 생산한 철강과 알루미늄을 미국으로 더 많이 수출한다는 것입니다. 관세를 통해서 이들 국가에서도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수요를 줄이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 반등 우려가 고개를 드는 가운데 이날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소비자들의 인플레이션 전망치에 큰 변화가 없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뉴욕 연은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기대를 조사한 결과 향후 1년, 3년간 예상되는 인플레이션 중간값은 3%로 지난해 12월과 동일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주 발표되는 주요 경제 지표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12일에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나오고 13일에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공개됩니다. 지난달의 CPI는 전년 대비 2.9%, PPI는 전월 대비 0.2% 올라서 직전월 상승률을 유지했을 전망인데요. 14일 발표되는 1월 소매 판매는 전월과 같은 수준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4% 증가했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반기 통화정책 보고서를 위해서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부터 이틀 연속 상하원에 출석합니다. 모건 스탠리 이트레이드 크리스 라킨 투자 매니징 디렉터는 인플레이션 데이터,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 관세 모두 시장의 흐름을 주도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영상 이어갑니다. 힐링가족 여러분, 성공투자 파이팅!